안녕하세요. 청년경매 원베스트입니다. 오늘의 청년경매 인사이트 주제는 부동산 정책 살펴보기, 부동산 대출 규제가 불러올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조금 말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고, 이 대출 규제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출 규제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7월달 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이 5조 5천억 이상 늘어났고요. 지난 넉 달 사이에 22조 이상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금융당국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은행들이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각각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시중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냐면, 네,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내가 은행들에게 대출 관리를 하라고 했지,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올리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강력한 비판을 했고, 앞으로 금융당국이 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개입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은행 내부에서도 그냥 금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한은행에서 이거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명목하에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출을 막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 대출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실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세입자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세입자를 같이 동시에 구해서 세입자의 잔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어, 이런 경우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 대출도 취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인데,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당연히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전세 잔금을 치는 날 임대인의 융자, 근저당권을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걸고 전세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임대인의 주담대를 막겠다라는 의미보다는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겠다.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막겠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로는 플러스 모기지론 MCI, MCG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MCI,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경매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 다른데 서울시 기준으로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5,500만 원 정도 한도를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대출 규제 내용을 보면은 이전의 대출 규제와 살짝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과거의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못하게 하는 LTV를 줄인다거나 혹은 15억 이상이 넘어가는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대출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의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임대인의 대출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 대출을 막았다는 점에서 좀 이전 대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각자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게 됐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하게 개입을 하겠다라고 말한 지 약 15일, 보름 정도 만에 은행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를 하도록 방향을 바꿨습니다. 살짝 한 발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동산 채팅방에서 대출 규제가 이제 없던 일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 기사를 첨부하곤 했는데 사실 이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시면은 대출 규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은행이 여신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 은행뿐 아니라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있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융 당국이 직접 개입을 하지는 않겠지만 은행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출 규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최근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 은행별로 대출이 가능한 여부와 대출 만기 제한, 분양주택 전세 대출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을 막았는데 이런 거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집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역시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도 1주택자 대출을 막겠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또 한 가지 터지는데 신축 분양 아파트에 있어서도 전세 대출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보통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해당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할 때 잔금을 치게 되죠. 이 잔금을 본인의 돈으로 다 완납해서 실거주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를 먼저 구해서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고 본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전세 대출이 막혔어요. 원래 신한은행에서는 신축 입주인 경우에는 전세 대출 막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농협, 우리은행에 이어서 신한은행도 역시 신축 입주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을 막겠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인데 둔촌주공 분양자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금융권은 규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금융권으로 대출이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반기 입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 다른 하반기 입주를 하는 아파트들도 역시 같은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세 매물의 감소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자체 감소로 인해서도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월세 수요 증가로 인한 월세 가격 상승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 매물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 수요 이동이 일부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월세 가격 상승 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월세라던가 반전세 같은 형태의 임대가 매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월세 가격 역시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부 실거주 수요 위주로는 전월세에서 매매로 수요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얼마나 많은 전환이 일어나고 매매가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아파트의 매매 가격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저렴한 비아파트로의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비아파트는 빌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빌라 가격은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이러한 곳들로 수요가 일부 옮겨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대출 규제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갭의 하락입니다. 갭이라는 거는 이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갭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매매 가격이 일부 보합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갭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전세가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서울시 기준이 한 50% 초반, 54% 정도가 될 거예요.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적으로 60%를 이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면은 서울시 아파트 투자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투자금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서울시 아파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이 적어지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투자금으로 매매할 수 없었던 아파트들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잘 보고 있다가 캐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축 입주 아파트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둔촌주공 사태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축 입주 아파트의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면은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본인의 능력으로 자금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둘 중 하나겠죠. 그냥 매매를 해야죠. 전매로 내놓거나, 뭐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서 전매를 도저히 전매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세 금액을 어떻게든 낮춰서라도 최대한 전세를 맞추려고 하겠죠. 네, 대출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들어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을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다거나 혹은 전세 가격 역시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했던 B아파트. 네, B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아무런 B아파트나 하시는 것보다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네, 호재를 가져갈 수 있는, 향후 시대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저에게는 재개발 빌라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 이런 재개발 빌라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유동성을 막아서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미죠. 근데 이 타이밍과 매우 공교롭게도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0.5% 이하인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를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대출 규제와 맞물린 이 금리 인하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금리 인하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매로 건물주 되는 날까지 청년경매였습니다.